여러분, 혹시 은퇴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인생 2막은 창업이다. 경험을 살려서 사업해보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창업자의 5년 생존율이 20%도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지혜의 마침표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바로 노년의 창업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창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체력과 건강의 현실적 한계. 둘째,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셋째, 자금 조달의 현실적 장벽. 넷째,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 다섯째, 가족과 사회적 책임의 부담.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업 대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더 현명한 대안들도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욱 현명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창업은 마라톤이 아닌 전력 질주입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체력과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업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아시나요? 제가 만난 한 67세의 김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식당을 차리신 분이었는데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주말도 없었죠. 3개월 만에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셨고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업의 현실입니다. 젊은 20, 30대 창업자들도 번아웃으로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됩니다. 우리 몸은 60세가 넘으면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창업 스트레스는 이런 질환들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문제는 기술 적응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업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코로나 이후 무려 80% 이상의 사업이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운영해야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카페를 창업하셨는데 젊은 직원이 인스타 스토리 올려야 해요. 해시태그 달아야 해요 라고 하니까 완전히 멘붕이 오셨대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기술들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배운 것이 올해는 벌써 구식이 되어버려요. 요즘 젊은 창업자들은 챗GPT, 클로드 같은 AI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5분 만에 마케팅 문구를 만들고 10분 만에 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요.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이런 도구들이 외계어처럼 느껴지죠? 물론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경쟁자들은 벌써 몇 바퀴를 더 돌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돈 문제 말이죠.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질문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대출 승인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왜일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패했을 때입니다. 30대가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취업해서 만회할 시간이 20-30년이 있어요. 하지만 60대가 실패하면 재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창업 실패자의 70%가 개인 파산이나 가정 파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퇴직금,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후 자금이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시각도 냉정합니다. 벤처 캐피털이나 엔젤 투자자들은 주로 20-40대 창업자들에게 투자합니다. 성장 가능성과 실행력을 보기 때문이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이디어가 좋아도 나이라는 벽 앞에서는 투자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소통의 벽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현재 주요 소비층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입니다.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죠. 이들의 소비 패턴을 한번 보세요. 가격보다는 가치를 중시하고 브랜드 스토리에 민감하고 환경과 윤리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매 결정을 온라인 리뷰와 SNS를 통해 내려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전통 한식당을 차리셨는데 인스타 감성이 없다. 비건 옵션이 없나요? 같은 말을 들으시고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소통 방식입니다. 요즘 젊은 고객들은 전화보다는 카톡, 문자보다는 DM을 선호해요.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하지 않고 온라인 리뷰에 써버리죠. 고객이 왕이다라는 마인드로 정중하게 응대해도 꼰대 같다.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세대 간 소통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언어도 완전히 달라요. 가성비 값, 찐맛집, 인생샷 같은 표현들이 마케팅의 기본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참 어색하죠. 결국 타겟 고객층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도 팔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60대가 되면 우리는 이미 많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요. 배우자의 건강을 챙겨야 하고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손자녀 돌봄까지. 창업은 이 모든 책임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2세에 치킨집을 창업하신 박 사장님은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병원에 제대로 다녀오지도 못하셨대요. 결국 가게는 문 닫고 아내 건강은 더 악화되고 가족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실패했을 때입니다. 젊은 창업자가 실패하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가족 전체가 흔들려요. 자녀들의 결혼 자금, 손자녀 교육비, 본인들의 의료비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체면도 있죠. 평생 쌓아온 인맥과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왜 무리했나라는 시선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창업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훨씬 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설팅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전문 지식을 젊은 창업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위험 부담 없이 월 1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멘토링입니다. 대학교나 창업지원센터에서 멘토를 찾고 있어요. 시간당 5에서 10만 원 정도의 강의료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보람이 큽니다. 세 번째는 프리랜서 활동입니다. 번역, 글쓰기, 과외 등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취미를 수익화하는 것입니다. 그림, 요리, 원예 등을 온라인 클래스나 소규모 워크숍으로 운영하는 거죠. 큰 돈은 아니어도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실패해도 큰 손실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이 30대의 성공과 60대의 성공은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도전과 성장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안정과 만족이 더 중요해요. 행복한 노후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세요. 첫째,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둘째,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손자, 손녀와 놀아주고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셋째, 여유로운 일상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입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동년배 친구들과의 모임,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창업은 이 모든 것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가족도, 여유도, 인간관계도 모두 희생시킬 수 있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결실을 안전하게 누릴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틴의 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을 나가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배움입니다. 창업이 아닌 배움 말이죠. 서예, 그림, 악기, 외국어 뭐든 좋습니다.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핸드폰을 꺼두고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시간을 보내보세요. 독서, 명상, 정원 가꾸기 등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소확행 찾기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좋아하는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손자와 함께 보는 애니메이션,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통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건강, 가족, 날씨, 맛있는 식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0년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 마지막으로 노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혜는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죠. 그렇기에 더욱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셨을 거예요.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기보다는 기존의 소중한 관계들을 더 깊이 있게 가꿔보세요. 세 번째는 충분함의 미학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추구했지만 이제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의 소중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시죠. 창업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건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창업의 스트레스와 불확실성보다는 평온함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이제 실제로 창업 대신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김정수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후 치킨집 창업을 고려하셨지만 대신 금융 컨설팅을 시작하셨어요. 주 3일만 일하시면서 월 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계시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박영희님 62세입니다. 카페 창업을 꿈꾸셨지만 대신 요리 클래스를 시작하셨어요. 문화센터에서 주 2회 강의하시고 유튜브 요리 채널도 운영하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용돈벌이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계세요. 세 번째는 이동훈님 68세입니다. 건설회사 퇴직 후 창업을 생각하셨지만 대신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건축 관련 강의를 하고 계세요. 학생들에게서 인생 선배라는 존경을 받으시면서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최순자님 64세입니다. 꽃집 창업을 계획하셨지만 대신 플라워 아트 취미반을 운영하고 계세요. 집에서 소규모로 진행하시니까 부담도 없고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대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큰 위험 부담 없이 본인의 경험과 취미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하신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보는 냉정한 현실. 이제 창업과 안정적인 선택을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죠. 창업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매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최소 200-3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가죠.
그리고 손익분기점까지 보통 1-2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적자를 감수해야 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창업 기업의 1년 생존율이 65%, 3년 생존율이 35%, 5년 생존율이 18%입니다. 즉 10명 중 8명은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반면 안정적인 선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컨설팅이나 강의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명함과 간단한 자료 준비 정도면 충분해요. 실패해도 큰 손실이 없고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창업의 경우 월 500에서 1000만 원도 가능하지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컨설팅이나 강의는 월 1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수익이 낮지만 확실합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어떨까요? 창업은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반면 안정적인 선택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시간 투자도 다릅니다. 창업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해야 하지만 컨설팅이나 강의는 주 2-3일 정도만 일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첫 번째 자산은 바로 건강입니다, 여러분.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중병에 걸리면 수천만 원도 순식간에 사라져요.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7세에 편의점을 창업하셨는데 6개월 만에 과로로 쓰러져서 뇌졸중이 오셨어요. 치료비로 5천만 원이 들어갔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편의점 수익은 고작 월 100만 원이었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 모든 게 무의미해졌죠. 두 번째 자산은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소중한 시간을 창업으로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평생 함께한 동반자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창업 스트레스로 부부 관계가 악화되면 노후가 외로워져요. 네 번째는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같은 세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창업으로 바쁘면 이런 관계들이 소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매일 걱정 없이 잠들고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평안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 2막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무언가 큰 일을 해야 한다,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시는데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성공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그 결실을 안전하게 누릴 때입니다. 인생 2막의 진정한 성공은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창업이 주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을 선택해 보세요. 매일 아침 여유롭게 산책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말이에요.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본인의 경험을 나누며 보람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도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창업이라는 위험한 도전보다는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창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체력과 건강의 한계였습니다. 창업은 극도의 체력을 요구하는데 60대 이후에는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술 변화 속도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미슈 세대와의 기술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세 번째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나이로 인한 대출 제한과 실패 시 재기 불가능한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세대 간 소통 장벽이었습니다. 주 고객층인 MZ 세대와의 소통 방식과 가치관 차이가 큰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창업이라는 부담을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들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컨설팅, 멘토링, 프리랜서 활동, 취미 수익화, 사회공헌 활동 등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인드셋의 변화였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꾸고 진짜 소중한 것들 마이너스 건강, 가족, 평안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겠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응원할 겁니다. 다만 그 선택이 충분한 고민과 현실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60대, 70대는 마지막 스퍼트가 아니라 결승선을 향해 여유롭게 달리는 구간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안전하게 누리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창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25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노후 계획이나 고민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